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전쟁 확대의 방향을 설정, 그리고 부두 노동자 파업을 이끄는 세속적인 78세 노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과 그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이스라엘의 대응,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18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보복을 강하게 결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이란 군사시설에 제한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더 강한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지역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길 바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전쟁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추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거나 해외에서 테러 공격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헤즈볼라 지도자의 사망에 대해 보복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추가로 대응하면 이란은 파괴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헤즈볼라와의 관계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응해왔으며 이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인해 헤즈볼라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본격적인 지역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은 보복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헤란은 제한적인 도발을 통해 더 큰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동맹국을 보호하려는 계산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갈등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미국이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항구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업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해럴드 데겟이라는 78세의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해럴드 데겟은 국제선원협회의 회장으로 뉴욕과 뉴저지, 항구를 포함한 동부 해안과 걸프 해안의 부두 노동자들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데겟은 이 노동자들을 대표해 임금 인상과 자동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회사들이 노동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뉴저지에서 시작되어 메인에서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파업입니다. 데겟은 부두 노동자들의 기본 시급을 39달러에서 69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현재 항구 고용주들이 제시한 50% 인상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은 약 5,880억 달러의 수입품을 처리하는 부두를 중단시키며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데겟은 1967년에 부두에서 정비사로 첫 직장을 얻었고 그 이후로 노조에서 승진하여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며 이번 파업은 그의 리더십 아래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는 또한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부두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해상 노동자들이 세계 무역에서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제품은 항구를 통해 수입되며 의류, 음식, 가구, 차량 등 대부분의 물품이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송됩니다. 파업이 계속되면 이러한 물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데겟은 이번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항구 고용주들이 그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구 자동화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위한 첫 단계로 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겟은 2011년에 처음으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4번째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폭력 조직과의 연루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이러한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데겟은 가족과 함께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역시 노조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럴드 데겟이 이끄는 미국 항구 노동자들의 파업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파업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